변호사님, 네. 이번에 저희 회사 네네. 변호사 한 명을 또 채용했지 채용했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저도 옆에서 한 2주 정도 네. 변호사님들과 오시는 변호사님하고 인사는 다 나눴는데 네. 로펌 변호사 면접은 좀 어떻게 진행하는지 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지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죠. 오늘은 그 얘기를 저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직접 채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회사 운영하면서 로펌 변호사 면접을 보면서 예.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게 많아요. 앞으로 추가로 채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는 분들이 로펌 변호사 면접을 다닐 텐데 네. 어떤 기준으로 좀 준비하면 좋겠다는 게 도움될 것 같아서 예,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봤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로펌이라는 회사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용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을 하고 또 다들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네. 일반 회사와는 비슷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우리 그 업계에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하고 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우리는 이제 서울 소속이니까 예. 채용 공고란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가장 주된 루트고요. 네. 거기에 저희가 공고를 올리면 이제 신규나 경력 변호사님들이 지원서를 내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일반 대기업의 뭐 공채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름아름 주변 변호사 소개를 받기도 하고 동기나 선배 소개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교수님 추천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업계가 약간 다른 뭐 대기업이나 비하면 약간 폐쇄적이라 의외로 그런 입소문이 많이 퍼지는 업계거든요. 다 연결 네, 연결해서 취업이 아름아름 잘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렇게 채용한 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채용 루트로 이제 일종의 공채로 진행을 했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루트예요. 그렇다면 우리 로펌의 좀 채용 공고상 특징이나 아니면 좀 원하는 인재상 네. 이런 게 따로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그걸 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네. 우리 로펌이 작년 5월에 설립해서 지금 2년도 안 됐고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변호사님 이미 11분이 들어오셨고 엄청 빠르게 크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커지는 우리 로펌의 비전이라든지 그 지향하는 가치를 채용을 하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공고란에 네. 공고를 올렸는데요. 저희 회사가 뭐 대형 로펌처럼 엄청 큰 회사도 아닌데 네. 그 당시에 조회수 기준으로 2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이럴지 했는데 누가 그걸 퍼나른 것 같아요. 왜 퍼나랐을까 생각해보면 공고를 좀 제가 직접 자세하게 썼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이제 채용 공고는 그 로펌 비서나 직원들이 네. 변호사님의 그 요청을 받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날짜하고 뭐 급여 이런 걸 쓰는데 제가 거기다 상세 요강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맞고 이런 사람은 잘 안 맞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잘 맞는지는 잘 모르니까 안 맞는 걸 써주면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도 뭐 근무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막 단체로 모여가지고 뭔가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우리는 회식이나 술 이런 거 없으니까 회식이나 술 좋아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일로서 철저하게 성장하는 곳이니까 예. 일 외에 뭐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래 같이 일할 사람을 원하고 있으니까 진로의 갈피를 못 잡거나 신상의 변동이 심한 사람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올렸어요. 그게 이제 좀 눈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때문에 누가 아무튼 공유를 했는지 네. 그 조회수도 높고 지원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70장 넘게 들어왔어요. 공고가 2주였는데 네. 원래 보통 네네. 채용 공고라는 게 네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올리면 수많은 채용 공고가 네네. 전부 다 구분이 잘 안 되는 수준으로 비슷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네네. 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네. 그리고 약간 워딩 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선 집중이 좀 지원자들한테 되지 않았나 그랬을 법해요.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일본인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이거든요. 그 저자 이름이 간다 마사노리라고 네. 책 제목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들이 어떤 지향을 그 좋아하는 점이나 지향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얘기를 못해요. 네. 근데 싫어하는 걸 얘기하라고 하면 되게 분명히 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생각할 때 애쓰지 말고 네. 싫어하는 걸 떠올려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책 읽고 좀 떠올라가지고 우리 회사의 어떤 지향이나 가치를 추상적으로 언급해봤자 네. 잘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뭐 앞으로 뭐 비전이 있다 잘 될 거다 이런 건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싫어하는 거, 대표 변호사인 제가 싫어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싫어하는 걸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떠올리면 예컨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아, 나는 로펌 들어가면 거기 있는 좀 변호사들하고 으쌰으쌰 해서 회식도 하고 술도 좀 먹고 뭐 잘 되면 사내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게끔. 그러면 우리 공고를 보고 조금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회사는 들어가면 나랑 안 맞겠다는 걸 이미 알 수 있게. 사전 차단. 사전 차단.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 애초에 필터링할 목적으로 제가 썼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그래도 수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네. 면접 서류에서 일단 면접 대상자를 먼저 추려내야 되잖아요. 출연해야죠.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하셨나요? 사실은 뽑는 사람 입장이 돼 보면 네.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자기소개서 내용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보통은 이런 거예요.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네.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저는 그 고객들이나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협업에 능하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이 정도 공부했으니 충분한 법 실력이 검증되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게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근데 70장, 80장 정도 되는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네. 다 똑같으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른 걸 찾게 되잖아요. 네.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이력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력서에 보면 볼 수 있는 게 나이, 네. 그 다음에 뭐 학교, 학점, 네. 그 다음 경력을 보는데요. 제가 이번에 신입이나 1년차 정도 뽑기 때문에 경력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학교 학점이 남는 거예요. 나이하고 사진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벌지상주의다, 학교를 보는 게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한데 네. 그거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차이를 발견할 곳이 없고 학교 학점이 아니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를 뽑는 사람 입장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출신 학교와 학점을 볼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거나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그 사람 인상이랑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 서비스업이라 네.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거나 이제 호감을 줘야 되는데 그 물론 현장에서 만나서도 보지만 사진으로 그 사람의 대체적인 인상이 드러나면 한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네. 외모를 보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네, 외모를 보는 거는 서비스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고객들이 논리로 설득되지 않거든요. 그 감정이나 이미지에 설득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 품위가 있다든지 네. 그 인상이 밝다든지 그 신뢰할 수 있는 외모가 있다 하면은 네. 아무래도 호감을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그걸 봤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대상자 중에서 추려서 네네. 면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면접 때는 어떤 걸 물어보고 뭐 대답하고 이러는 건가요? 일단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를 검증하고요. 네. 그걸 뭐 틀리게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 네. 그걸 보는데 그 아까 외모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면 네. 사진으로 드러났던 인상이 실제 만나보면 조금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본인이 어떤 평소 사진이 아닌 걸 붙인다든지. 요즘 사진 기술 굉장히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나 어떤 태도가 맞는지 네. 그 외모에서 드러나는 그런 걸 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거랑 말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 실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그 워딩이나 글 쓰는 거는 굉장히 비슷한데 말을 해보면 조금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글과 말은 다르니까. 네. 그래서 면접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랑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말이 잘 통하는지 저희가 이제 또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네, 이거는 좋고 나쁘기 문제가 아니라 네. 뽑는 사람과 잘 맞느냐의 문제라 한편으로 소개팅이랑 비슷해요. 소개팅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서로에게 잘 맞는지가 중요하듯이 그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코드가 맞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렇죠. 계속 일을 일을 해 나가야 되는 맞아요. 상대를 뽑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면접 본 분들도 굉장히 여러 명이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분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을 택하셨을 때는 네. 어떤 기준을 잡고 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채용을 했는데 바로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네, 꾸준히 좀 오래 일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는데요. 네, 근데 말은 누구나 꾸준히 오래 일할 때 얘기하니까 예. 그럼 이 사람이 꾸준히 오래 일할 상황인지를 보는데요. 그 어. 상황이라 하면 조금 몇 군데에서 돌아봤던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그 우리는 로펌이고 예. 변호사의 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다양한 데 근무해보면 예. 본인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여기 온 거니까 예. 진로가 좀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초에 아무 경험 없이 로펌이 처음인데 오래 일하겠다고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네. 실제 안 맞다는 걸 빨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했던 분을 그 오래 일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본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부분, 세 번째는 이제 그 외모나 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 네. 의외로 법 실력은 많이 안 봐요. 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 3년, 5년 되는 경력치를 뽑는 게 아니라 예. 제가 트레이닝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트레이닝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냐를 보는 거라 네. 지금 현재의 실력보다는 저의 가르침을 빨리 따라올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서 실력은 의외로 많이 안 봤어요. 네. 트레이닝을 받는 대로 그렇죠. 약간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서 그렇죠.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사실은 면접 짧은 시간에 네. 법 실력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거는 깊이 있는 어떤 사고력에 관한 부분이라 네. 일을 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데 아. 어차피 거기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네. 신입을 뽑는다면 대신에 이제 그 수용성이 좋은 사람 뽑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 로펌 얘기를 살짝 네. 껴서 해보자면 우리 로펌만의 또 좀 차별화된 강점이나 네.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팀장님도 이미 좀 꽤 오래 일해서 알겠지만 네. 요즘 조직 문화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전문직이 모여있는 로펌의 특성이기도 한데 네. 기본적으로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나이라든지 기수라든지 직책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하이라키를 두지 않고 모두가 수평적인 상황에서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되 서로 이제 배려해 주는 네. 그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게 사실 저희 로펌의 문화라면 문화이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 버리면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절묘한 경계를 지키려고 제가 노력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각자 자유롭게 일을 하되 네. 서로 이제 배려하는 거. 그런 문화가 첫 번째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확장을 했는데 네. 여기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더 확장을 할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변호사님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걸 기획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 회사가 지금 올해 오픈한 지는 2년이 안 됐지만 빠르게 크고 있고 이 공간에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그 면접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네. 그런 비전을 이제 얘기해 준 거죠. 저희 뭐 의뢰인 입장에서 저희 로펌에 와보시면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 라운지만 보면 거의 로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약간 네네. 요즘 트렌디한 카페 이런 네. 느낌도 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좀 가지시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면접도 보고 채용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 로펌 성장 속도를 한번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방금 규모 확장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규모 확장을 하신다면 네네. 뭐 장소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다른 로펌들 보면 분사무소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가 처음에 로케이션을 네. 보통 변호사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법조 타운에 자리를 잡는데 아, 제가 8, 9년 일을 해본 결과 네. 서초동 법조 타운에 있는 게 별로 실익이 없다. 어차피 재판은 전국으로 가야 되고 네. 의뢰인들이 요즘 월크인 고객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인터넷이나 아름아름 소개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라 네. 굳이 거기 환경이 안 좋은데 모였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광화문에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저에겐 신의 한 수였다고 보고요. 어. 네, 실제 주변에 로펌이 많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출퇴근도 편하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바로 앞에 청계천도 청계천도 보이고. 있고 네. 그 업무 환경도 쾌적하고 그래서 일단 일을 해본 결과 여기가 너무 좋아서 네. 확장을 한다고 해도 아마 크게 보면 광화문 바운더리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확장을 한다면 분사무소 형태가 될지 아니면 주사무소에서 확장을 할지 네. 그거는 결정을 해봐야겠으나 요즘에 그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해서 예. 사실은 내실은 없는데 규모만 키우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네, 그 굉장히 지점처럼. 네. 근데 뭐 인터넷이나 광고 같은 거 보면 되게 크고 막 의리의리해 보이지만 예. 실제 안에서 공장식으로 돌리잖아요. 팀장님도 그렇죠.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내실 없이 외형만 키우는 거는 제가 추구하는 방식도 아니고 네. 그건 오히려 규모만 크지 고객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건 관리 못 해주니까. 네. 그런 건 제가 절대 지향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처럼 탄탄하게 내실을 유지하면서 네. 조금 더 여기서 규모를 조금씩 차츰차츰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로펌의 대표님으로서 네. 얼추 말씀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향후 저희 로펌이 어떤 방향성으로 뭐 성장할 계획인가 아니면 최종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일단 본업이 변호사고 네. 이제 어쨌든 로펌을 차려서 변호사님들도 받아야 되고 의뢰인도 많이 늘려가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로펌을 내실 있게 규모를 키우는 건 그대로 하고요. 예. 다만 조금 다른 회사랑 다르게 제가 관심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그 공간 비즈니스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요. 네. 그 요즘에 카페처럼 되게 핫 플레이스 공간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꼭 사무실에 접목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좋은 매물이 나오면 네. 거기에 이렇게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해서 지금처럼 로펌을 유지하되 다른 층에는 라운지를 크게 터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들 토론도 하고 의뢰인들이랑 미팅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외부의 전문가들이 잠깐 쉬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카페처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일종의 오픈 플랫폼 형식의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기회가 잘 되면 예. 저희 로펌이 다른 층에 있고 아래층에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종의 로펌과 공간 사업을 접목하는 데 관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예컨대 뭐 유튜브 촬영을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네. 기회가 되면 방송 촬영을 한다든지 예. 그런 것까지 계획해보고 있어서 아무튼 지금 계획은 로펌과 공간 비즈니스 결합해서 조금 색다른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해보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어요. 네네. 되게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하도 뭐 변호사를 다루는 방송 매체 뭐 드라마도 많고 네, 영화도 맞죠. 많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촬영을 위한 공간 대여도 막 네. 문의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팀장님 입사하기 전에 네. 처음에 여기 인테리어 했을 때 방송 문의 한번 왔었어요. 얘기 들었었습니다. 네, 드라마 촬영 섭외가 한번 왔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이거 공간만 잘 꾸미면은 그 공간 자체가 플랫폼이 되겠는데 네. 그리고 그때 방송 작가 광고 에이전시가 예. 저희 모바일 인터넷에 그 사진 보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가 좀 생겼어요. 이거를 좀 잘하면 우리 로펌을 조금 외부에 오픈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실 로펌 와볼 기회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워크 라운지도 되고 그리고 그 라운지에서 예컨대 뭐 다른 전문가랑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기획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로펌이 이제 변호사만 그리고 그렇죠. 직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일반인도 같이 네네. 활용할 수 있는 좀 좋은 공간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